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건설관리 교육, 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어떤 그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코네티컷 주립대학교에 계신 최명진 교수께서 한 2달 전인가요? 한국에 좀 들렀을 때 발표를 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진 박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공학 박사고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사이시고 연대 토목공학과 졸업하셨고 퍼듀 유니버시티에서 석박사 과정을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잠깐 한 2년 있었고 그 이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창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업했다 막바로 실패했는지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겸임교수로 계시다가 현재는 코네티컷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로 2015년부터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최명진 교수의 슬라이드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해가지고 조금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뭐 욕하는 거냐 좀 건방지게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방지게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의 교육 내용 때문에 좀 모른다, 실무를 모른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과 대학교 출신들 실제로 현업에 가시면 회사 취직하면 도면 잘 못 본다. 또 시방서가 뭔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엇을 시켜도 잘 못한다. 이건 뭐 좀 당연한 것 같은데 경험 필요한 거니까 전화도 잘 못 받는다. 이건 아마도 실무적인 전화 내용에 대한 응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잘한다. 글쎄요, 영어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학교를 졸업해도 한 2, 3년 정도는 그 회사에서 취업이 된 회사에서 재교육을 한다. 이거는 뭐 현실입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학교를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2, 3년 글쎄 2, 3년 가지고 되나요? 예, 적어도 뭐 2, 3년 또는 좀 길게 가면 4, 5년 정도 경험을 해야 실무적인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좀 낭비 아니냐 이런 주장이십니다. 최명진 교수가 얘기하는 미국에서의 교육 과정을 보면 엔지니어링 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시빌, 미케니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은 이제 별도 학과로 운영. 우리하고 똑같네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건설관리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건설관리 학과가 학부에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학과가 별도의 학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 밑에 두 개는 그 커리큘럼을 좀 비교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응용, 구조, 토질, 기초, 수리, 상하수도, 환경, 측량, 재료, 건설, 복귀, 시공.
이거는 우리 지금 한국의 그 토목공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건설법규가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것에 좀 치중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별도 학과라 했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들은 뭐 응용력학, 측량, 재료, 토목쇼 이런 것들은 뭐 우리 학교하고 좀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가르쳐주고, 토목은 이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CAD,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도면, 물량 산출,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관리, 이것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법학, 그다음 마케팅,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견적, 공정관리, 프로젝트 관리, 안전관리, 현장 감독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의 그 CM 학과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은 진짜 실무적인 거, 회사에서 막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와 다른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좀 왈가왈부 하고는 있긴 하지만 건설관리는 공학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막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목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현장 감독 관련된 그런 과목인데요. 3학점짜리고 4학년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무자들의 생산성 관리에 대한 거, 이건 뭐 진짜 실무에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 현장 안전관리, 그 다음에 노무자들의 시간 외 비용 계산하는 방법, 설계 변경, 내고하는 법.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내용 자체도 모르는. 그 다음에 노무자의 고용, 그 다음에 건설노조 관련법, 그 다음에 여성 및 외국인 노조 관리와 관련된 법, 굉장히 실무적이죠.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업체 관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업무일지 작성하는 방법, 자재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빌라이제이션, 디모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에 대한 것들. 그야말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들을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과목, 이것도 3학점짜리고 필수 과목인데, 여기 보시면 계약서 검토, 입찰 서류 검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전공을 하고 있지만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계약서를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르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관한 것들, 도면하고 시방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하고 임시구조물, 굉장히 중요하죠. 설치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PQ 서류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고, 착수금, mechanics lien, warranty, 설계 변경 실습, 그 다음에 request for information에 대한 실습, 그 다음에 shop drawing,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제출해야 될 문서 관리, 클레임 및 분쟁 해결, 그 다음에 발주처 관리, 그 다음에 월간 프로젝트 미팅 관리, 그 다음에 프로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PMIS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명진 박사가 내린 결론은 CM은 독립된 학과로서
매우 인기가 많다.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CM학과 하고 있으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무를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환영할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회사 들어가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간 배운 것을 이제 조금 경험은 좀 필요하겠지만 막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학교와 업체가 윈윈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위주의 교육이고 산업계와 밀착한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거 뭐냐면 요 밑에 나오는데 산업계 자문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 코네티컷 그 대학은 이 산업계 자문회의가 뭐냐면 그 동네 그 주에 그 위치해 있는 건설 회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건설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는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 전원이 졸업 전 2세 기 이상의 오퍼를 받는다. 그리고 50% 정도 학생은 졸업 전 취직이 이미 돼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대단하네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 건설 경기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는 확 틀리니까 뭐 좀 달려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무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CM 프로그램의 인증교육하고 자격증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의 CM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건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너무 실무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상 학교의 그 시스템상 학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이 CM 교육은 실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문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실무 능력이 배양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는 좋습니다. 우리 공학교육 그냥 하시고요. 이걸 별도로 좀 국가가 나서서 또는 교육부가 나서서 이런 CM 학과를 별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우리도 두 가지 엔지니어링 교육하고 CM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엔지니어링 교육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교육 쪽은 주로 설계회사, 그건 무조건 이제 엔지니어링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회사, 이런 쪽도 엔지니어링 기능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들을 하고, 그리고 미국처럼 그것과 별개로 건설관리학과를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최명진 교수 슬라이드를 제가 도둑질해서, 도둑질이 아니고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